네, 지난주에 이어 굿잡 406과 함께 해주실 전미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태백산 예. 정상을 일단 올랐는데 오르고 내려온 다음에 조금 무리를 했는지 감기가 왔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 주일 동안 감기로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오는 동안 예. 제 후배가 전화를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가까이 있었으면 생강차라도 한 잔 같이 좀 사줬을 텐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즘 시기가 이 생강차, 유자차 이런 따끈한 차 한 맞아요. 잔이 그쵸. 그리워지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 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차 한 잔을 네. 대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 왔습니다. 아유, 전미옥 교수님 역시 감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네. 스피치를 길게 또 덕담을 말씀해 주시는 거 네. 감사하고 저도 생강차가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생강차가 예, 오늘은요 효과적인 자기 PR이라는 음.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이제 자기 PR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인생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자기 PR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자기 PR이란 것 자체가 저도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PR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면 쑥스러워요. 예. 중장년층 여러분들에게는 더 좀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무언가 내가 이제 자기 PR 한다 그러면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혹은 나 자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이 자기 PR 하기가 좀 주저함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적절한 자기 PR을 한다는 건 결국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효율적인 자기를 알리는 방법, 자기를 어떻게 보면 또 어허. 광고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좋을지 네. 예, 그 방법을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해주시죠. 네,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이 자기 PR의 첫 번째, 저는 이제 제가 자기 PR이 어려운 것은 맞는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PR하는 5가지의 행동 강령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5개명. 예, 5개명인데요. 그래서 우리 MC 분들께서 1 이렇게 운을 좀 떼주시겠어요? 네, 네. 1. 예, 일단 자기 PR 하기. 어. 2. 2. 이름을 돋보이게 만드는 전문가 타이틀을 만들어라. 앞에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오. 네, 3. 3주 계획, 3년 계획을 세우면서 PR의 계획을 세워라. 아. 4. 사랑할 것을 만들어라. 5. 네. 이게 다 1, 2, 3, 4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앞에 하나 더 오. 남았습니다. 오. 5. 오프라인 더하기 온라인. SNS를 활용해라. 이야. 예,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말 멋지게 5가지로 네, 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행시 같기도 하고. 네. 네, 첫 네. 번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일단 자기 PR 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우선 자기 PR을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나의 평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나는 어떤 평판을 남기고 있는지도 한번 두루두루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는 살고 싶은가, 이런 이제 직업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죠. 예,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자기 분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PR에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 시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PR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분석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백문백답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백문백답 이런 거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질문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또 몰랐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요즘은요, 뭐 네. 서점에 나가면 책 중에 질문, 자신에게 질문하기라는 책들도 있으니까 오. 이런 뭐 책들의 도움도 받으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스스로 이제 답변을 좀 해보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여러 부분의 상담을 받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상담도 받고 뭐 성격 분석, 뭐 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경험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이제 고용노동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굉장히 네. 많은 조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나를 분석하는 것을 한번 워크넷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워크넷에서도 이렇게 직업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인가요? 예, 워크넷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 고용노동부에서 성인 대상으로 해서 무려 12가지의 심리 검사들이 있어요. 네. 그 심리 검사를 개발해서 제공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심리 검사 뭐 명으로는 직업 선호 검사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직 준비도 검사, 그다음에 직업 가치관에 대한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유형들도 있지만 우리 중장년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직업 역량 검사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굿잡 4060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펼치고 인생 설계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검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내 인생, 제2의 인생을 한번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실 텐데요. 네. 이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상담도 또 이루어집니다. 상담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오, 이런 무료일까요? 이제 그래서 이런 뭐 검사를 하는 거, 또 그다음에 상담을 받는 거,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잘 찾아보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좀 PR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네. 특히 이제 자신을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SNS에 네. SNS에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 사진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이런 게 그죠.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네. 그 메시지로 다 나오거든요. 음. 두 분은 프로필 어떻게 저장을 우리 하셨나요? 나연 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나요? 저는 셀카로. 그러니까 약간 나르시즘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있고 저는 뒷모습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아 네, 뒷모습. 뒷모습을 예. 좀 아 두 했었어요. 분이 앞모습과 뒷모습 두 분이 딱 균형을 맞추시는 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자기 PR에 의미를 두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저는 약간 좀 설정샷인 게 뒷모습으로 설정샷인가요? 시야를 어. 제 시야를 또 배경으로 아, 네네네. 자연 그 제가 보는 그 화면을 네네네. 또 찍어서 제 시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했죠. 하나의 뒤에서 뭔가. 찍어봐 이렇게 해서 찍게 했죠.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찍어- 그런 예.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앞을 바라본다. 진취적인. 예, 이런 어떤 꿈보다 부분일 수 해몽이 있는 좋네요. 거죠. 예, 어쨌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리커처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셨어요? 제 얼굴을 사진을 가지고 이제 작가분이 캐리커처를 그려주셨는데 제 한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고요, 한 손에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말하자면 뭔가요? 성공의 열쇠. 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책이라는 건 컨텐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성취,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쥐어드린다라는 와.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네. 사실은 뭐 이게 캐리커처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한번 내가 PR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을 멋지게 폼나게 한번 찍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게 프로필이나 이런 걸 좀 예, 예. 멋지게. 시도를 시각적인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거기다 더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음. 프로필에 어떤 문구를 또 적어보시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SNS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프로필들을 다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프로필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다 남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이 사람이 바꿨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 이런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필, SNS에 뭐 사진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문구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 뭐 어느 회사의 누구누구, 뭐 김 부장 이런 이름으로 이제 기억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나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광고 카피처럼 카피도 만드시고요. 이미지도 새롭게 한번 설정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최근엔 SNS나 프로필이 자신을 알리는 도구였다면 원래는 명함이 자신의 그쵸. 얼굴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 맞습니다. 들어서 보면 명함도 이렇게 정말 특이하게 뭐 그림이 그려졌다던가 뭐 맞아요. 재질이 특이하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제 명함이 이제 제가 회사 이름이 마이스토리라는 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명함에다가 제가 한 땀 한 땀 실로
바느질을 했어요. 어이구. 그래서 오. 당신과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좀 C줄과 날줄로 네. 얽히고 싶다. 아. 좋은 스토리를 또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를 했는데 음. 일단은 바느질을 한 명함이고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명함으로 한 5분 이상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명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PR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SNS 활용이 조금 어려운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이라면 이 익숙한 명함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분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이 회사 명함도 있지만 개인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얼굴이 그림 그려져 있는 명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그려주셨나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 얼굴 그려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의미도 있고 되게 이상하게 또 그려요. 기억을 예. 하게 이제 기억을 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강령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이름을 돋보이게 하는 전문가 타이틀을 만들어라라는 네. 건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특징을 표현하는 것도 또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름을 돋보이게 하는 전문가 타이틀이라는 건 회사에서 내가 생산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생산관리부서다. 그러면 생산관리 전문가라는 이름을 넣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조금 더 앞에 무언가를 덧붙인다면 뭐 스마트 워크를 실천하는 생산관리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품질관리, 품질기술 전문가다. 그러면 나는 1%의 불량도 용납하지 않는다. 품질관리 전문가. 이렇게 또 해볼 수 있고요. 멋있다. 그다음에 뭐 병원 홍보 전문가라든지 나는 모금 전문가인데 비영리 기관의 모금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돋보이게 만드는 전문가 타이틀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을 홍보하면서 이런 전문성이 또 주변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알려지게 되면 나의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맥들이 또 내 주변에 또 가까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분야의 일을 하면서 당장은 수입 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와 나눔을 하면서도 차곡차곡 그 분야 전문가가 되면서 이런 어떤 재능을 또 나누게 되면서 내 이름이 널리 퍼지지 않을까 좋네요.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PR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네.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3주 계획, 또 3년 계획을 세우면서 PR 계획을 세우자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많은 숫자 중에서 이 3, 예, 그래요. 3에 궁금해요. 주목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요.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게 그만큼 3자 주기로 이게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은 맞아요. 이틀까지는 잘 가다가 네. 3일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1주, 2주 가다가 3주 차에서 좀 네. 좌절하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 방황을 하느라고 지금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작전, 3년 작전 이렇게 한 거는요. 3자 주기로 나를 좀 돌아보고 다시 또 계획하고 또 무언가 좀 주저앉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설정하자, 수정하자 그런 의미로 해서 3주 계획, 3년 계획이라고 이제 좀 제안을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우리 10년 계획을 세웁시다. 네. 20년 계획을 세웁시다.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쪼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게 쪼개시면서 그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PR 계획이라는 것도 일단 나를 분석하고 내 프로필을 만든다. 명함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 그다음에 뭐 SNS에 무엇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네. 다 PR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R 3년 계획, 3주 계획, 3년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 결국은 내 인생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 하신다는 거랑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3을 강조해 주셨는데 매일 작심삼일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나중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주변에는 내 이름 석자가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또 이렇게 널리 확장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 뭔가요? 사랑이에요, 사랑. 뭘 사랑할 사랑해야 것을 만드는 거. 뭘 사랑해야 되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할 것은요, 뭐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할 것, 뭐 내 주변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상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좀 들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나만의 일상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취미를 사랑해라. 가져라. 일단 네. 없는 분들은 취미 생활을 한번 취미 가져보시고요. 생활. 네. 그러다 보면 또 내 일상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사실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은 취미 생활 혹시
어떻게 저는 많이 있으신지. 언급을 해가지고. 네, 나연 배드민턴. 씨. 네, 나연 씨. 아, 배드민턴. 네, 저도 몇 네. 번 언급하긴 했는데 저는 독서. 아, 독서요. 네네네. 굉장히 외골수적인 취미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뭐 농담이었고요. 예, 자기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그 일상 탈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음.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나마 겨우 하는 게 이렇게 산으로 등산. 들로 예, 네. 그럼 취미가 걷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책 읽고 음악 듣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부스팅 되는 게 저는 걷는 거예요. 오, 예, 걷기. 그래서 예, 네. 뭐 어쨌든 간에 일상 주변에서 많이 걷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충전이 급속 충전이 되고요. 저에게는 또 먹는 아, 저도요. 먹방. 그래서 이런 먹는 게 제일 부분들이 좋아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이 우리 4060 중장년층 여러분들에게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PR을 하고 이게 오. 직업으로도 또 연결이 되는 분들을 전 주변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그 제 지인 중에는요. 떡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 떡사랑. 네.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나는 나중에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되면 떡집을 창업하겠다. 오. 그러니까 떡 만드는 기술을 이제 계속 익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그냥 떡도 있지만 떡 케이크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떡을 이제 그 또 부부가 함께 떡 만드는 기술도 익히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을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때 떡집을 보면서 본인들이 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떡이 필요할 때, 뭐 우리가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떡집을 창업하신다면 이분에게 떡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런 것처럼 꾸준한 자기 PR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취미 생활로도 연계가 되지만 내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분야 전문성이 있는데 그냥 내가 어쨌든 간에 함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드셔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취미가 일로 제2의 삶과 연결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뭐 콘텐츠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게 네. 뭐 떡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 수 라면이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를 계속 하나 둘씩 성취하면서 내 콘텐츠가 쌓이면 분명히 고객들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SNS라는 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예. 특히 이 창직이라는 게 있어요. 오, 기존의 창직. 노동시장 일자리에 어쨌든 진입하지 않고 네. 개인이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거나 또 개발하는 거, 이걸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중장년층에게도 권하고 싶은 창직의 이제 여러 직업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 초등학생들도 이제 원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알것 예, 같아요. 유튜버. 그렇죠.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건데 이거 말고도 유품 정리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테라피스트. 그다음에 반려동물도 있지만 요즘은요 또 반려식물이 있어요. 반려식물 테라피스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취미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특강을 들어보시면서 정보를 얻으시면 이게 결국은 사랑할 거리가 되면서 취미가 되면서 직업으로도 제2의 어떻게 보면 이 직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오프라인 더하기 온라인, 오프라인 더하기. SNS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네. 겁니다. 요즘은 클릭 한 번,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도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고 맞아요. 온라인 친구가 되는데 이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건데요. 네. 이런 뭐 SNS 활용하다가 직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분들 주변에 사실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표적인 분들, 저도 이제 제 주변에 40대인데 아이를 계속 낳으면서 육아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분이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책을 소개하는 요즘 그래서 아, 북튜버라고 북튜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구독자 수가 지금 17만이 됐더라고요.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또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말고도요, 아주 그 할머니 그렇죠. 있잖아요. 방막내 할머니. 막내 그렇죠. 할머니. 예, 네. 방막내 할머니 70대 이분의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맞아요. 큽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중장년 여러분들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좀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되는 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내가 직접 당장 직업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요. 내 컨텐츠를 먼저 개발하셔야 돼요. 뭘 알릴 건데.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가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PR 분석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튜버분도 마찬가지로 독서량이 많기 때문에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SNS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네. 있게 되면 그 분야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이 분야를 공부하겠어라고 하면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어떤 콘텐츠 정보를 나만의 채널에 또 이렇게 펼쳐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근데 다만 SNS뿐만이 아니라 네. 오프라인으로 만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SNS야말로 자기 PR을 하는 데는 정말 좋은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네. 50플러스 유튜버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방 수강 마감이 되고요. 또 최근에 전남 장성구 같은 경우에는 7월 한 달 동안 도전 시니어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주제로 교육을 또 진행을 했는데 또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에도요. 셀프 마케터 양성 교육 중에 또 SNS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보면 이제 일회성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네.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도처에서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있는 중장년 여러분들은요 꾸준히 정보 수집도 하셔가지고 또 이런 교육들도 반드시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거 보니까 뭐 제2의 방망예는 이제 네. 곧 나타날 거다 이런 시간 생각도 문제다. 드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잡 뭐 4060 여러분들에게요. 그래서 제가 PR을 하는 어떤 행동 지침 이제 5가지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네. 스마트 워크의 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친해지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잘 다루시지만 네. 앱도 한번 다뤄보시고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오늘 이제 PR 전략 중에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네. 좀 내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시면서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도 해보시고 특히나 네. 중요한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좀 뿌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칭찬 한마디 하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고 가는 말 속에 정이 싹 트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 그다음에 이제 뭐 나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좀 이제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잘 뿌려 놓으시면 이 씨앗들이 잘 자라가지고 나에게도 행복, 성공이라는 또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굿잡 4060에서는 자기 PR하는 법 5가지로 정리를 해봐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이 중장년층 여러분들에게 PR을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예.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 떡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좋아한다면 나는 이런 떡을 좋아합니다. 네. 내지는 저는 떡이 아니라 빵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주변에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런 전문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주변에 제일, 역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좀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떡 좋아해, 나 뭐 좋아해, 뭐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주변에서 네, 왜 이렇게 네. 나대 이렇게 힐난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 한두 마디에 좌절하면 시작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약간 얼굴 두껍게 하고 귀 닫고 내가 갈 길만 딱 바라보는 그런 자세, 초재일관의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해보고요. 네. 지금까지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굿잡 4010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